안녕하세요. 이번 주 4주차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체스프라는 거는 사상 최대의 수업 프로젝트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그냥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프라블럼 문제를 발견하는 시선부터가 저희 수업의 핵심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배웠던 이 모양을 여러분들은 기억조차 못하시거나 혹시 아직 여전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장 오랫동안 강의법으로 많은 학생들,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고 이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부 잘해서 1등만 좋아지는 세상에서는 저는 다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1등만 잘 사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1등만을 선호해서 뽑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특히나 서울대 출신들의 그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서 보면 그 문제를 조금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대에 나온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를 잘한다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엄친아 소리를 들으면서 참 엄마의 어깨를 으쓱으쓱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업으로 가게 되면요, 그동안 엄마의 귀여움을 받던 이 아이들이 주는 대로는 잘해요. 주어진 것. 근데 기업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반드시 위에서 뭔가를 주는 일을 해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뭔가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해결해 오는, 또는 그 미션의 문제를 발견하는, 그 발견의 단계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이 불편감의 해소가 편리가 돼서 다시 기업에 이윤을 주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단지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하는 친구가 이걸 깨기 위해서는 나는 공부를 잘해를 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협업입니다. 협업.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성적을 남한테 뺏길까봐 협업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1등도 나눈다 라고 생각하고 지식을 나눠야 됩니다. 지식을 나누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협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지만 팀버스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팀버스에서 나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받아들일 때 기분이 막 나빠요. 나랑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이 틀리다고 생각했던 걸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다르다로 인식해야 됩니다.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도 비판적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이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뭔가 말할 때 막 핀잔을 주거나 아니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의 의견을 그대로 친구와 공유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듣고 또 다시 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경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듣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죠. 비판적 사고가 생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판적 사고가 생길 수 있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협업이 됐고요.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였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조금씩 응어리가 풀리면서 이제 말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주지 않는데 소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판적인 사고로 충분히 트레이닝 되어야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 소통에서 좋은 의견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의견들은 다시 창의성이라는 걸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다가 다시 그래? 서로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건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고, 이 중간에 협업과 비판적 사고 중간에 여러분들은 찾기, 뭐 구글을 뭐 확인하기,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진짜인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움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배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교과 맵이라는 걸 했는데, 제가 이 교과 맵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우려됐던 게,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의 교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이랬거든요. 우리 치위생과로 치면 치아형태학 제가 가르치는 거요. 그리고 뭐 사체스프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방사선도 제가 가르쳤었는데 방사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호선 교수는 치아형태학은 잘 가르쳐. 하지만 수학이나 영어는 할 수 없거든요. 이 교과 간 경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께 물어봐요.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을 좀 가르치시면 어때요? 내가 아는 수학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는 싫어요. 그러신 분도 있고,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절대 안 돼요. 난 영어 전공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전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수학도 쓸 때가 있고 영어도 쓸 때가 있고 국어도 잘 써야 될 때가 있고, 뭐 실제로 치아형태학도 필요할 때가 있고 방사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방사선에서 치아형태학이 나오고 치아형태학에서 영어가 나오고, 이 방사선에서는 또 수가 나오고, 수에서는 또 국어에서 또 수를 나타나기도 하고. 저희 언니가 국어 과외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수학을 만점을 맞아요. 그럼 저는 왜 수학을 잘하는데 과외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학적으로 국어를 가르쳐서 유명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것들, 저희가 20개 교과목이 국가시험에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2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생은 정말 대단하죠. 20과목을 해내요. 선생님은 한 과목에 1명 겨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20과목을 다 해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그대로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진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움이란, 또 학교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건 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러닝 피라미드를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네, 러닝 피라미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정말 우습게도 강의를 듣기만 하면 5%밖에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강의를 하는 교수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교수는 무려 95%의 학습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서로 바꿔 주어야만, 이게 교수였고
이게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이걸 학생이 하고 이걸 교수가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의 학습 능력이 95%로 늘어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서로 이야기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는 좋아졌는데 자기가 몰라요. 왜냐하면 5% 배우던 사람이 갑자기 95%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 근데 95%였던 사람이 5%에 가서 여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관찰 게임을 했습니다. 관찰 게임을 가위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손잡이가 너무 작아요. 잘 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더 조그만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의견들로 좋습니다. 근데 가위는 상품화돼서 이미 나온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아주 다양하게 찾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앵그리톡 할 수 있게 앵그리들을 가지고 앵그리톡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하루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선배들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임상에서 찍어와요. 이게 5주차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찍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고생 안에서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막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선배들이 찍어놓은 영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치과위생사의 하루라는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글러브가 나오고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는 거,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에 노출되고 있는 거, 그리고 슬리퍼 신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가 치과위생사의 하루라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각 조에서 한 가지씩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만. 그래서 한 가지씩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이 같은 곳이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다른 곳들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같은 곳을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상으로는 원격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각각의 치과위생사의 하루라는 영상은 각 조마다 배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조에서 하고 있는 영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개인 톡이나 지금 제가 회의를 초회의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소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각각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 대화 안에서 이 문제를 발견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면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긴급한지 안 한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문제 분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 우리가 지금 치과위생사잖아요. 치과위생사와 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닐까. 우린 치과위생사니까 치과로 좀 한정을 하거나 치과 관련 업으로 좀 한정을 한다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나? 그런데 이건 우리와 너무 밀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선쯤에 포스트잇을 올려놓으면 될지. 사실은 포스트잇을 올려놔서 지우고 막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구체적인지 아니면 모호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을 때 그냥 축제가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축제가 조금 더 잘게 잘라보는 거예요. 축제. 작년에 축제를 보니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아니어서 재미없다. 이 단지 축제 하나를 정말 세분화돼서 잘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 하루를 보면 글러브를 또 안 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글러브라고 나오면 글러브를 안 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환자의 입에 손을 넣는데 글러브를 끼지 않아서 문제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와 밀접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하면서 구체적인 요런 데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혹시 찾았다면 여기에 다시 선을 그을 텐데 이렇게 긋지 않고요. 문제를 이렇게 긋지 않고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문제 한 3개 정도 찾을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열을 해볼 건데 해결 해볼 만한 거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놓을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텐데 오늘 저희 팀장님들이 계실 텐데 팀장님들은 이 작업을 문제 분류를 쭉 작업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친구들에게 발표할지 또 누가 듣게 될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데 우리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아마 4명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아마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소외실 들어가면 여기 김호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가 말하는 걸 이 친구들이 피드백을 좀 해주고요. 이 친구가 말할 때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할 때 서로 피드백 해주고 이 친구가 말할 때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아까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부터 배웠을 때 1주차부터 현재 것까지 다 한 거를 서로 말해보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 2명을 만들어주세요. 2명을 뽑아주세요. 팀장님이 포함돼도 좋고 포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2명을 좀 뽑아주시고 또 남아있을 2명 그래서 2대2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진행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진행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 문제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영상이 하나씩 올라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